지난 4월 3일에 보궐선거 결과가 표면상은 1대1 무승부였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이 강한 창원 성산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의 범보수 득표율이 민주당과 단일화한 정의당 그리고 민중당의 득표율을 앞섰다는 것은 보수 정당에 희망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서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이 보수 정당들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보수의 혁신과 통합인데 선거 공학적으로만 접근하면 혁신 없는 통합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 정당이 왜 이렇게 몰락의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 없이 통합만 논의하게 될 때는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논의가 있을 때 혁신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다른 당에서 100년 시대를 열겠다, 20년 집권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야말로 안정적인 100년을 갈 수 있는 정당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보수 혁신을 위해서 가장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대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극단주의에 흐르고 있다, 우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탄핵과 그에 이은 대선이라는 정치 격변기를 겪으면서 자성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해야 되겠다는 그 생존 본능만이 발휘된 결과 그리고 또 대선 패배 이후에 제1야당으로서 현재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이 의견 관철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강해지기만 하는 이런 표현들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더욱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명한 주장이 일시적인 통쾌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지지 또 국민적인 통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중간 투표자를 안을 수 있어야 집권이 가능합니다. 중도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건전한 보수정당으로서 철학과 이념을 통한 정체성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본청 안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성군이시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바라보지만 외국인들은 국회를 방문해서 의사당 안에 군주의 동상이 있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서구 국가들처럼 전제군주와의 투쟁을 위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도입된 제도를 배워서 실현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정치 철학과 이념의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완성해 오는 과정에서 보수의 위치가 또 그 인식과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 특히 남북 분단 현실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절대적 우위에 서는 보수 정치를 그동안 가능하게 했습니다. 경제성장도 시장의 원리보다는 국가주도의 산업화, 권위주의 정권의 역할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정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특히 88 올림픽 이후에 태어난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자라난 세대에는 전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는데 여기에 대고 계속 우리는 과거 프레임만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한국당 하면 꼰대정당이라는 이미지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춰 나가야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의
감수성을 우리는 흡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과 사회가 변화하면서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이들의 생각에도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에 걸맞는 메시지와 표현을 발신을 해야 되는데 보수정당으로서 여기에 너무나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30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고 다만 20, 40대의 지지를 흡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편승해서 반사이익으로 그것을 얻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중도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나라당 시절에도 이명박 정권에서 실용정부라는 슬로건을 걸고 중도 통합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초기에 광우병 사태에서 일시적인 지지율 급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안정적으로 집권 기반을 유지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던 시절에도 분명히 그런 흐름이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중도를 안을 수 있는,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당내에서 많이 약해진 감이 있습니다. 2012년의 총선, 대선 국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현재는 그 이슈들이 상당 부분 숙성 또는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당시로는 보수정당이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와 같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처방을 내는 정책들을 통해서 총선, 대선을 연이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적으로는 20, 30, 40대, 이념적으로는 중도를 포섭할 수 있는 기제가 내부적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정치인의 수혈입니다. 당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흔히들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리고 명망가들을 모셔오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지명도를 갖춘 분을 총선 직전에야 영입해서 후보로 내보내는 것은 하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당의 기본적인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재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길러내야 합니다. OECD 소속의 36개국 중에서 15개국의 정상이 현재 30대 또는 40대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나 독일의 안나 류어만 같은 정치인들, 또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등등 많은 또 주요 국가들의 이런 이 국가 지도자들이 학생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하고 30대, 40대에 취임하더라도 15년, 20년의 정치 경력을 갖추어서 국가를 이끄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인 영국 보수당의 경우에는 보수당의 미래라는 청년 조직을 운영하면서 젊은 층의 보수당 지지 기반 또 활동 무대를 확대해왔습니다. 청년 조직에 가입한 당원은 당 대회에 참석하고 각종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진보정당인 노동당 역시 당내에 26세 이하의 노동당원으로 구성된 청년노동당이라는 조직을 둬서 젊은 당원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들의 정당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부산에 소재한 신라대 총학생회 또 각 단과대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만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에 따로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자기들은 청년이라고 그러면 대학생을 뜻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별도의 청년위원회가 있고 별도의 대학생위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만 45세 미만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더 젊은 세대, 그러니까 40대 주축의 청년위원회 리더들은 연령적으로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래세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또 따로 두고 있고, 미래세대위원회는 또 30대 위주로 구성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대의 생각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서 대학생 활동을 주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대학생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다. 그 공색한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노동당을 보시면은 26세 이하가 청년노동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9세 이상만이 선거권이 있고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법적 현실입니다. 또 25세가 되어야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법 개정을 포함해서 과감하게 젊은이들에게 정치와 정당의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수 정치가 지금처럼 제대로 된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싱크탱크의 존재감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담론과 여론을 형성하는 데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싱크탱크에서 맡아야 합니다. 정치가 정쟁으로만 흐르는 것도 논리, 데이터가 없이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싱크탱크가 이런 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 공화당이나 독일 기민당, 영국 보수당 같은 정당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헤리티지 재단, 아데나워 재단, 웨스트민스터 재단과 같은 정당과 가까이 활동하는 싱크탱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경우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기업들의 후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은 미국 전역에 산재한 소액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거의 재원이 충당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같은 철학과 신념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의 싱크탱크가 지나치게 중앙당과 당 대표에 귀속이 되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목소리로 담론과 여론을 형성하고 당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소수의 실력자가 당을 좌지우지하는 도구로 활용을 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을 맡은 국회의원의 비서실, 당 대표의 부속실 역할을 최근 연도에 들어서 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싱크탱크의 예산과 조직을 독립시키고 정책 연구 기능과 시민정치 참여에 지원을 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확대해서 당의 철학과 이념 토대를 공고히 하고 정책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하자면, 미래의 주역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겨냥한 담론을 먼저 장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보수와 진보 같은 단어나 이러한 경계선은 이미 20세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 일자리 상황판을 정부 출범할 때 거창하게 걸어놓고는 지금 아마 쳐다보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국민을 기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증발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술혁명이 부르는 사회 변화와 이것이 부르는 정치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처방을 해야 집권 가능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1세기형 미래정당을 설계하고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현재 책임있는 보수정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보의 개념을 넘어서야 되는 시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정당이 21세기를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